안녕하세요. 시 노래가 되다의 진행을 맡은 진희선입니다. 어느덧 11월이네요. 공기는 조금 차가워졌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 따뜻함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은 6편의 시와 또 6곡의 AI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을의 끝자락을 걸어보려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한 편의 시와 한 줄의 멜로디가 들려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람의 목소리로 읽는 시와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만나 어떤 울림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 울림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어떤 문장을 새길까요? 차분한 11월, 지금부터 시 노래가 되다 그 10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흑산도. 시 김선태. 상한 짐승처럼 절뚝거리며 스며들고 싶었다. 더는 갈 수 없는 작부들의 종착역. 슬픔은 더 깊은 슬픔으로 달래라 했던가. 늙은 작부 무릎에 슬픔을 눕히고 그네의 서러운 인생 유전을 따라가고 싶었다. 삭을 대로 삭은 홍어 살점을 질겅질겅 씹으며 쓰디쓴 술잔을 들이켜고 싶었다. 그렇게 파란만장의 시간을 가라앉혀 제대로 된 슬픔에 맛이 들고 싶었다. 때론 누추한 폐잔병처럼 잦은 유배를 떠나고 싶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천형의 유배지. 절망은 더 지극한 절망으로 맞서라 했던가. 후미진 바닷가에 갯고둥 하나로 엎어져 흑흑 파도처럼 기슭을 치며 울고 싶었다. 다시는 비루한 싸움터로 나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대로 애간장 까맣게 타버린 한 점 섬이 되고 싶었다. 오늘 들려드린 첫 번째 시는 김선태 시인의 흑산도입니다. 김선태 시인은 196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와 목포에서 성장했고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셨습니다. 그의 시집 그늘의 깊이에서 이 작품은 남도 바다의 풍광과 섬사람들의 삶 그리고 존재의 외로움과 성찰을 한층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흑산도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온갖 고난과 절벽 위에 서 있는 존재의 초상처럼 느껴지는 이 시는 까맣게 타버린 한 점 섬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존재의 긴장과 고통 그리고 바다와 섬의 이미지가 맞물려 펼쳐집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이렇게 읽습니다. 흑산도는 단순한 섬의 이름이 아니라 존재의 한계 위에 선 인간의 상징이다. 삶과 죽음이 나란한 직벽 위에 선 존재처럼 까맣게 타버린 한 점 섬은 고립된 자아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또한 김선태 시인은 남도 끝자락의 섬과 바다에서 삶의 굴레를 보고 그 굴레 속에서 시적 언어를 구축해왔다고 말하며
이 시의 배경과 정서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실존적 차원까지 뻗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 마음이 바닷가 절벽 위에 선 것 같았어요. 살아있음과 죽음이 한 선 위에서 만난다는 저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또 제가 아는 섬 풍경보다 훨씬 서늘하고 고요했어요. 섬 사람들의 삶이 바다와 파도랑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MC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가 주는 울림은 떠나 있음과 또 남아 있음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섬은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도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지만 섬은 정지해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정지 속에서 흐르는 시간, 그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존재의 흔적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시가 AI 음악으로 옷을 갈아입어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잘 들으셨나요?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는 나태주 시인의 사는 일입니다. 나태주 시인님은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교사로서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함께했으며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뒤 풀꽃 등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의 시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담담히 담아내며 우리 모두의 삶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 사는 일은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로 시작해 길을 걸으며 마주한 자연의 풍경과 자신의 걸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나태주의 사는 일은 삶을 길 위의 여정으로 보고 굽은 길이든 곧은 길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여정 속에서 마주한 자연과 작은 만남들이 삶의 의미가 됨을 보여준다. 특히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기 시작했다는 구절에서 평론가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 계획과 경로가 오히려 삶의 풍요로움을 불러온다고 분석합니다. 이 시를 읽은 독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는 문장에 내 일상의 끝에 한 줄 위로가 내려왔어요. 좋은 길을 걷는 동안 만나게 된 바람과 멍석달기, 물총새.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놓쳤던 순간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또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시 안에서 이야기로 바뀌더군요. 차 놓쳤다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태도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를 읽으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굽은 길, 곧은 길이라는 단순한 대조 속에서 순리대로 가라는 화자의 태도가 느껴졌고 차가 떠나버린 뒤 걷는 길에서 오히려 풍경을 만나고 자연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는 마무리로 이어지는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나태주 시인의 사는 일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시낭송이 끝난 뒤에는 AI 음악이 이어질 예정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사는 일, 시 나태주.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숲을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딸기도 만나고 해저문 개울가 고기빈을 찍으러 온 물총새
쪽빛 날개의 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무려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세상에 나를 던져보기로 한다. 1시간이나 2시간. 퇴근 버스를 놓친 날 아예 다음 차 기다리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길바닥에 나를 놓아버리기로 한다. 누가 나를 주워가 줄 것인가? 만약 주워가 준다면 얼마나 내가 나의 길을 줄였을 때 주워가 줄 것인가? 1시간이나 2시간. 시험 삼아 세상 한복판에 나를 던져보기로 한다. 나는 달리는 차들이 비껴가는 길바닥의 작은 돌멩이. 지금까지 두 곡의 시와 음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도종환 시인님은 195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시인, 교육자, 문화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의 시는 소박하고 맑은 언어 속에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 3시에서 5시까지는 한 인간의 인생 오후에 대한 이미지로 읽힙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애를 24시간의 시간으로 비유하며 정오 가장 왕성한 활동의 시간을 지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즉 중심을 지나 조금은 고요해진 시간대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아직 남아있는 시간, 노을, 황혼, 남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주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시에서 5시까지는 인생을 시간으로 환원하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벌레 먹은 자국처럼 상처 입은 과거와 아직 밝음이 남아있는 미래 사이를 고요히 응시한다. 또한 시인은 중심에서 멀어진 자리에서도 절망 대신 감사와 희망을 드러내며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고백을 통해 삶의 여백을 노래한다고 평가합니다. 독자들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라고 했을 때 나 역시 내 인생의 그 시간대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치열했던 오전을 지나고 나니 남은 시간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남아있구나 싶었어요. 저 역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를 읽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시간이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남은 시간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이 시가 건네는 선물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까지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시낭송이 끝난 뒤에는 이 시의 영감을 받아 제작된 AI 음악이 흐릅니다. 깊이 있는 시간의 흐름을 느껴보시죠. 3시에서 5시 사이. 시 도종환. 3번 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의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의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네, 이제 4번째 시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박경리 시인의 가을입니다. 박경리 시인님은 소설 토지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시인으로서도 그만의 깊은 서정과 삶의 궤적을 담은 문학 작업을 이어오셨습니다. 가을은 제목 그대로 계절 가을을 배경으로 삼아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작별과 풍요, 고요와 결실이 뒤섞인 풍경을 담담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가을은 계절적 변화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과 인간 존재의 위치를 다층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라는 구절과 이별의 포안인가 라는 표현에서 가을이 단순한 정취가 아니라 작별과 성숙의 복합적 계절임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한 평론가는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면서도 참혹한 계절이다 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박경리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삶의 뒤안길을 응시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독자들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밖에서 스산이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낙엽들이 떠오르면서 나 역시 이별과 마주한 가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았다는 구절을 읽고 내 안에 남은 것들과 떠날 것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가 아직 여기 서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을이란 풍경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게 만드는 시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경리 시인의 가을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풍성함과 여유와 이별과 기다림이 가득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시 박경리. 방이 아무도 없는 사거리 같다. 무엇이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 솜털같이 논이는 문살의 햇빛, 조약돌 타고 흐르는 물소리.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고 있다. 세월 밖으로 내가 쫓겨난 걸까? 창밖의 저만큼 보인다. 칡넝쿨이 붕대같이 감아 올라간 나무 한 그루. 같이 살자는 건지 숨통을 막자는 건지. 사방에서 숭숭 바람이 스며든다. 낙엽을 말아 올리는 스산한 거리. 담뱃불 끄고 일어선 사내가 떠나간다. 막바지의 몸부림인가? 이별의 포안인가?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하는 원죄로 인한 결실이여. 가을은 풍요로우면서도 참혹한 계절이다. 이별의 계절이다. 이제 5번째 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배암봉 시인의 서귀포 외돌개입니다. 배암봉 시인님은 경남 창원에 거주하면서도 제주 산남 지역 문학의 정서를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주목받고 계십니다. 특히 이 작품은 제1회 서귀포 70리 문학상 당선작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서귀포 외돌개, 바다 위에 외롭게 서 있는 돌섬이라는 이름을 배경으로 자연과 전설, 존재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시의 화자는 서귀포 외돌개라는 돌섬 위에 서서 파도와 바람과 하늘이 맞물린 장엄한 풍경을 목격한다. 그 풍경은 단지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존재의 높이와 긴장을 담은 메타포이다. 또한 파랗게 올라가 하늘이 된 바다, 파랗게 내려가 바다가 된 하늘이라는 구절에서 보이듯 시인은 물과 하늘이 뒤섞인 경계 위에서 존재의 융합과 초월을 말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은 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 돌섬 위에서 1000개의 눈을 뜨고 1000개의 귀를 연다는 표현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신비로웠어요. 제주 바다에 가보진 못했지만 이 시를 통해 제 마음 안의 외돌개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저 역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를 읽고 떠올랐던 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쩌면 바다 위 돌섬처럼 고요하고 외로운 장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에서 장엄과 숭고를 보고 만나겠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암봉 시인의 서귀포 외돌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을 이어 AI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서귀포 외돌개. 시 배암봉. 파랗게 올라가 하늘이 된 바다가 있다. 파랗게 내려가 바다가 된 하늘이 있다. 그 어느 옛날 그 어떤 전설이 바람의 형상을 새기고 눈비의 형상을 새겨서 바다 한가운데 돌섬 하나 세워놓고 혀 밑의 노래를 꺼내 부르던 곳. 오름들도 알고 있고 바다를 깨우는 숨비 소리도 알고 있지. 1000개의 눈을 뜨고 바람을 보는 하늘, 1000개의 귀를 열고 눈비를 듣는 바다. 밤과 낮과 더불어 돌섬 머리에 그 어느 옛날 그 어떤 전설로 뿌리 내린 것을 나는 오늘 절벽 위에 서서 1000개의 눈을 뜬 장엄과 만나고 있다. 1000개의 귀를 연 숭고와 만나고 있다. 이제 6번째 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손택수 시인의 지게채입니다. 손택수 시인님은 1970년 전남 단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하셨고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언덕 위의 붉은 벽돌집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 지게채는 그의 최근 시집 붉은 빛이 여전합니까? 중에 수록된 작품이죠. 제목 지게채는 단어 그대로 지게를 질 때의 채, 즉 지게지는 몸의 흔적이라는 이미지가 깔려 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화물 점포를 쓰던 아버지가 쥐었던 지게차라고 불리던 필체가 시 속에서 삶의 자국이자 기억이 됩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지게체는 단순한 필체의 기록이 아니라 노동과 공동체, 세대의 기억이 꾹 눌려 담긴 이미지다. 예컨대 부산 진시장에서 화물점표 글씨는 아버지 전담이었다는 첫 구절에서부터 아버지가 물질적 무명 속에서도 필체 하나로 인정받았던 기억이 생생히 살아납니다. 또한 이 시는 지게를 쥐던 손과 펜을 쥐던 손이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궤적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시를 읽은 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아버지가 지게를 쥐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노동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필체 하나로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았다는 그 말이 가볍지 않더군요. 존엄이라는 끈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저 역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를 읽고 난 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내가 쥔 펜도 내가 지은 글도 결국 누군가의 손길과 고통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게차라는 필체가 삶의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손택수 시인의 지게체, 신앙송과 노래로 만나보시죠. 지게체, 시 손택수. 부산 진시장에서 화물점표 글씨는 아버지 전담이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아버지가 시장에서 대접을 받은 건 순전히 필체 하나 때문이었다. 전국 시장에서 너가 아버지 글씨 안 간 데가 없을 기다 아마. 지게 쥐던 손으로 우찌 그리 비단 같은 글씨가 나왔겠노. 왕이지 저리 가라. 궁채도 민채도 아니고 그기 진시장 지게체 아이가. 숙부님 말로는 학교에 간 동생들을 기다리며 집안 살림 틈틈이 펜글씨 독본을 연습했다고 한다. 글씨체를 물려주고 싶으셨던지 어린 손을 쥐고 자꾸만 삐뚤어지는 글씨에 가만히 호흡을 실어주던 손. 손바닥의 못이 따끔거려서 일찌감치 악피를 선언하고 말았지만 일당벌이 지게를 지시던 당신처럼 나도 펜을 쥐고 일용할 양식을 찾는다. 모이를 쪼는 비둘기 부리처럼 펜끝을 콕콕거린다. 비록 물려받지는 못했으나 획을 함께 긋던 숨결이 들리는 것도 같다. 이제는 지상에 없는 지게체. 오늘 시 노래가 되다에서는 김선태 시인의 흑산도에서부터 나태주 시인의 사는 일,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까지, 박경리 시인의 가을, 배안봉 시인의 서귀포 외돌개, 그리고 손택수 시인의 지게체까지 6편의 시와 6곡의 AI 음악을 함께 했습니다. 이 시들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11월의 공기 속에 조용한 바람 한 줄기, 잊고 있던 마음 하나가 스며듭니다. 사는 일이란 결국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아닐까요? 시인들의 언어와 음악이 우리 마음속에서
잠시나마 그 불빛을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며 인사할까 합니다. 앞서 소개한 6편의 시를 한데 모은 듯한 노래. 삶의 무게, 사랑, 계절,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함께 어우러진 곡이죠. 오늘의 엔딩송은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지나온 시간과 남은 여백을 함께 느끼기에 이보다 더 좋은 노래는 없을 것 같아 선곡했습니다. 이문세의 목소리와 함께 오늘의 시 노래가 되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라디오 방송 96.3MHz 시 노래가 되다. 저는 진희선이었습니다.